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중요한 소식들을 한데 모아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먼저 XRP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센트. 지금 현재 다른 코인들보다 상승률이 높은 상태죠. 이러면 좀 흥이 나죠, 오랜만에. 그러면서 보시면은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살짝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양보를 해주면은 알트코인들, 이제 XRP를 비롯해가지고 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넓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앞으로도 계속되는 좋은 상승 기대를 하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요. 바로 이 폼플리아노와 빵영의 팟캐스트 및 인터뷰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라이브는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고요. 폼프가 다가오는 월요일에서 화요일 정도에 이 인터뷰를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미뤄졌다고 하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취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며칠 기다려야겠죠. 자, 그리고 폼플리아노가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빵에 사진을 또 올려주게 됩니다. 지금 준비가 다 됐고 녹화를 시작하려는 것 같죠. 여유 있는 모습의 빵형 이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이 팟캐스트에서 정말 좋은 많은 내용들 이야기해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근데 90분짜리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굉장히 길죠. 웬만한 영화 한 편 보는 시간인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뭔 얘기를 하게 될지 그런 점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다음번엔 좀 중요한 소식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어제 전달해드린 소식 중에 리플사에서 대학 이니셔티브 관련된 행사, 그리고 스프링 개발자 플랫폼에 관련된 행사를 또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 행사 가운데서 이제 새롭게 추가된 리플사의 파트너들 및 관계, 협력 업체들이 또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저희가 몰랐었던 그런 회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페이지는 해외 유튜버죠. 알렉스 캅의 XRP 데일리라는 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스프링 프로젝트가 투자를 하고 또 함께 협력하고 있는 파트너사들 중에 6개의 회사가 공개가 되었는데 코일, 세큐리타이즈, XRP 레저, XRP 팁밥 만드는 곳이죠. 알고릭, 포르테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보시면 여기 또 폴리사인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스프링에서 폴리사인에 투자를 한지는 몰랐었고요. 계속해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폴리사인에 대해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엑스커런트 같은 경우는 법정 화폐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었다라면 엑스래핏은 법정 화폐 XRP 다시 법정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실시간 유동성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이 폴리사인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이 XRP를 통화로 바꿀 수 있는, 혹은 이제 통화를 XRP로 바꿀 수 있는, 한마디로 기관 투자자들의 유동성을 위한 수탁 서비스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일에 가려진 폴리사인 그리고 엑스풀 언젠가는 꼭 공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 이런 예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리플사가 큰 맵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공개된 업체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커뮤니티의 새로운 멤버들, 여기에서도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첫 번째 그룹 분류를 보시면은 지갑들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BRD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되는데 이 BRD 같은 경우는 지갑을 제공하기도 하지만은 암호화폐 거래 또한 지원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BRD에서도 트윗을 통해 가지고 리플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비트페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얼마 전에 주요 소식 중에 하나로 다뤘었고요. 메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계시는 곳이 이 메탈의 홈페이지인데요. 암호화폐 지불 및 거래 플랫폼입니다. 사용자들 사이에서 간단하게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 앵커리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리지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이 나오고 있죠. 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리플사와 함께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겁나게 중요한 소식 또 봐야 되겠죠. Exchanges, 거래소들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바이낸스 US 바로 나와 있죠. 개장하자마자 리플사와 바로 협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바이낸스의 CG가 앞으로 리플사와 사업을 함께 할 용의가 있다라고 발언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었죠. 그리고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이낸스 US의 CEO가 바로 리플사 출신 캐서린 콜리라고 제가 어제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전부 다 설계가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증거가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바이낸스 US가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유동성 제공자로 이제 협력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엑스래핏 파트너 거래소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제 이 자리에는 비트루, 코인필드 등 XRP 기축 거래소들도 참가를 했었는데 바이낸스 US에서 XRP가 기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새롭게 거래소로서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리플사 협력 거래소고, 그 다음에는 바이낸스 덱스 옆에 살짝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바이낸스 덱스에서 XRP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 제가 어제 전달을 이미 해드렸었는데요. 한글 기사가 나와서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덱스에서 XRP를 지원을 한다는 것은 바로 바이낸스 덱스 상에서, 바이낸스 체인 상에서 조만간 XRP 연동 토큰을 발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 이제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린 것 여기 나와 있는데요. 해당 토큰의 거래는 블록체인을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그리고 XRP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XRP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사용처도 더 늘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재예요. 자, 이어서는 인터레저 테스트넷의 노드를 사용하게 될 새로운 파트너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여기에 딱 눈에 띄는 거 XRP 팁밭, 코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이고, 스트롱홀드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거래소죠. 암호화폐 거래소이고 스트롱홀드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었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IBM과 스텔라에서 사용을 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이 스트롱홀드의 CEO가 직접 여기에 참석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트윗을 날려주고 있습니다. 인터레저가 곧 상용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인터레저 테스트넷 노드를 출시를 했고, 이를 통해서 미국 달러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움직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추가된 파트너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있는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나치이근데 정확히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두 개, 플레이어 그리고 스타일화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보안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스타일화 역시 보안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었습니다. 이 회사들이 인터레저의 테스트넷 노드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전반적으로 여기저기서 준비를 착실하게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리플사의 포부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XRP가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으로 두 개의 경계, 여기서는 자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 경계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믿는다 라고 리플사의 엔지니어링 부사장 덕 퍼디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개발자들이 그들이 앱을 개발할 때 돈을 중심으로 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어제 있었던 행사에서 리플사의 빅픽처라고 하죠. 거대한 로드맵 및 계획을 엿볼 수가 있는 좋은 기회였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리플사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고요. 직접 이야기를 하듯이 리플사는 XRP를 정말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리플사가 성공하면 당연히 XRP도 크게 성공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이제 XRP 관련된 스크린샷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코인베이스의 상위 거래자들, XRP를 많이 들고 있는 상위 85%, 이른바 큰 손들은 그 중에 85%가 XRP를 계속해서 사고 있고 15%만 팔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코인베이스 큰 손들이 XRP를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준비를 해본 소식, 이 자고라는 거래소 기억하십니까? 남아프리카에 XRP를 이용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 자고의 CEO입니다. 저는 자고가 남아프리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아프리칸이 이제 사장일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전에 사진도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자, 아무튼 이 자고의 CEO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XR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픽도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음질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일단 요약한 부분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처음에는 리플사의 생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XRP가 얼마나 빠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전송 속도는 3.8초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리플사의 생태계, 외환거래, 엑스커런트에 대한 소개, 그리고 엑스래핏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엑스래핏은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엑스래핏, 이제는 실시간 유동성이라고 불러야겠죠. 실시간 유동성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만약에 당신이 송금업체의 사장이고 5개의 나라들과 거래를 하려고 한다면은 당신은 은행 밸런스에 5개의 다른 외화들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엑스래핏만 있으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XRP라는 네이티브 통화만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다른 나라들의 통화를 결제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제품이 뛰어난 이유이다. 우리 자고도 리플 게이트웨이 중에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계속해 나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XRP, XRP만 있으면은 세계 여러 나라 은행들과 거래를 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통화들을 각각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화만 가지고 있는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죠. 파트너들이 일일이 찾아가지고 파트너십을 맺은 후에야 돈을 보낼 수가 있게 될 것인데 XRP 있으면 그런 것이 필요가 없죠. 유동성이 연결만 되어 있으면 어디든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업체 사람들도 점점 알아간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오래된 송금 방식에서 훨씬 더 발전되고 있는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기술, 거기에 이제 XRP가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XRP의 목적이나 용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가격이 오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악플을 달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금만 더 알았었더라면은 최소한 리플사가 하는 일, 그리고 저희가 기대를 하는 것들이 무조건 허황됐다라거나 잘못됐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무지에서 나온 그런 발언들인데 계속 우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이제 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시청자 중에 한 분이신 유희천상님께서 이 정보도 좀 공유를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삼성페이와 피나블러가 국제 지불 관련된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 소식을 어제 보기는 했었습니다. 일단 기사 먼저 읽어드릴게요. 간단하게 앞부분만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 소식은 런던과 뉴욕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이고, 삼성페이와 피나블러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삼성페이 네이티브 지갑에서 국제송금 기능이 열리게 되는데, 이를 통해 원활하고 안전하게 47개국으로 다양한 지불 경로를 통해서 국제송금 및 지불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는 미국에서는 첫 번째로 선보이게 되는 것이고, 삼성페이의 편의성, 규모 및 보안과 피나블러의 40년 이상의 국제송금 관련된 경력이 더해져서 전세계 수백만 명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피나블러 같은 경우는 리플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피나블러라는 회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피나블러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영상을 한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 일단 리플사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나블러라는 회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피나블러라는 회사 전체, 그리고 계열사, 자회사들이 전부 다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자회사 중에 한 군데인 UAE 익스체인지, 여기서만 지금 현재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커런트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잠재적으로는 좋은 소식으로 발전되게 될 수도 있겠는데, 아직까지 이 파트너십 상에서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제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이제 참고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준비한 소식들, 이제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께 전부 다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 처음부터 마무리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추워지는 날씨에 토마토 밭의 양분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광고가 나오는 동안 이 주말을 어떻게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으실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